아, 오늘도 고생했어요. 공부하시느라고. 모르는 거 앉으시려면 참 힘든데. 고문 받는 거와 같은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딸내미 앉혀놓고 내가 동영상 틀어줬거든, 보라고. 5분 내에 딴 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봐보세요. 그러면 또 6번째. 오늘은 문제가 정말 좋아요. 오늘은 정말 그대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납득이 될 만큼 좋아요. 물론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봐요. 재건축입니다. 55페이지 가운데 위에 봐보세요. 55페이지 가운데 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도 정비 기반 시설의 재건축은 양호란 말은 다 아니까 양호는 안 속였어 제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리고 노후 불량한 어떤 건축물? 공동주택.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게 재건축이죠.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5 가운데 맨 위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100분의 160. 제가 저번 주는 공공 재개발 냈었죠? 오늘은 공공 재건축. 55 가운데 맨 위에 됐고요. 그 다음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뭐를?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뭐라도 걸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네. 맞죠? 니은번. 그래서 답은 몇 번 내용에서 공동주택 100분의 160 오피스텔 3번이죠. 라고요? 공동주택 100분의 160 오피스텔이죠. 됐습니다. 그럼 답은 3번. 2번입니다.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제외 57 오른쪽 밑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제외 57 오른쪽 밑에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요거는 언젠가 한번 물어봐 줘야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나온다면 안전진단 제외 57 오른쪽 밑에 그러면 봐요. 주택이 붕괴되었으니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진단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 입안권자가 인정했다면 진단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잔여 건축물이면 진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3분의 2였다면 3분의 2 만족이 됐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또 할 필요도 없잖아. 잔여 건축물.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건축물이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제외 요청하는 경우 이건 제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시를 요청하는 거야. 57 오른쪽 위. 이건 제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시 요청이라고. 그렇죠? 따라서 뭐가 된다? 정답은 4번. 이거는 안전진단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안전진단 실시에다가 요청하는 거지. 57 오른쪽 맨 위. 됐죠? 제외. 까먹지 마시고. 5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대한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등급이 D등급이면 이미 D, E 받았으니까 또 할 필요 없다. 라고 설명드렸죠. 답은 4번. 3번 문제. 공공재개발 사업 58페이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에 해제에 관련된 설명이다. 빵꾸의 내용으로 옳은 거. 됐습니까? 어디? 58 오른쪽 중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됐습니까? 그거 문장 짧아서 내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봐봐. 예정구역 동그라미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날로부터 얼마? 2년 되는 날까지 뭐다?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을 어쨌든 하게 하려고 정부에서는 뭐다? 정비구역이 됐건 시행자가 됐건 2년 내에 뭐라도 해라. 그렇죠? 그럼 봐줄게. 그게 아니면 2년 되는 날, 못 날, 다음 날. 예정구역은 해제하여야 합니다.
1회 하나요? 1년 범위를 연장할 수 있는 거고요. 1회 1년.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니은번.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됐다면 시행자 지정까지 1년을 주고 안 하면 1년 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그리고 1회 하나요? 1년 범위는 뭐가 된다?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공재개발 얘기하는 거야. 기억, 니은 다 연결된 거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년, 1년, 답은 2번. 하고요. 2년, 1년, 답은 2번. 됐습니다. 그 얘기들 3번 봅시다. 3번 받고 2번 받고 4번.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알아봐봐요. 시행자. 틀린 거죠. 그럼 4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60페이지 봐보실까요? 시행자 60페이지. 그러면 시행자 나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시행자가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자가 나오겠죠. 그럼 봐요. 첫 번째, 스스로 개량 방식의 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작. 스스로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등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LH 등을 시행자 정할 수 있다. 60페이지 왼쪽 메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면 무슨 방식인지 봐야 돼. 스스로 개량인지 스스로 개량 외의 방식인지. 헤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은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죠. 60페이지 정가운데. 그렇죠? 3번.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군수가 재건축을 시행할 수도 있다.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공공시행사유 6번. 6번은 재개발, 재건축 다 되는 거죠. 뒤에가 3분의 2, 앞에가 2분의 1. 됐죠? 맞는 질문. 하지만 4번.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시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안 됩니다. 재건축은 제외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든 말든 재건축은 통제할 이유가 없죠.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2번 얘기하는 겁니다.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몇 번? 2번. 공공시행사유 2번 재건축 제외. 요번에 평가사 문제. 난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날에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조합 설립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다? 조합이 필요 없어진 거니까. 다른 공공의자가 시행자가 됐거든. 그렇죠? 그 얘기들 정답은 4번. 5번 문제 완전 좋아. 이거 완전 좋아. 그렇죠? 정비조합 임원. 그냥 바로 문제 나와도 대박이야. 그렇죠? 아주 좋아. 좋아. 정말 좋아. 33회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몇 페이지? 62페이지. 오른쪽에 조합의 임원을 봅시다. 62 오른쪽 조합의 임원. 임원의 구성.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그죠? 그 다음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임원의 자격 요건. 1년 이상 거주한다거나 5년 이상 소유하면 돼. 근데 1년 이상 거주는 once upon a time, long ago 아니고 선임일 직전 3년 전부터. 이해가셨죠? 그럼 1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2년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X. X. 있다. 왜? 1년 이상 됐으니까. 뭐라고요? 1년 이상 됐으니까. 아마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안 물어볼 거야, 보나마나. 응용지문으로 물어볼 테지.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한 지문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선임되었다고 한다면 어디? 62 오른쪽 맨 위에.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의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면 이거 조합장 몇 번 바꿔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의 결격은 우리 62 오른쪽 밑에. 그 다음 5번 너무 중요하죠. 63 정 가운데.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시작.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의원으로 본다. 어쨌건 새로 추가된 지문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감사, 대의원 될 수 없으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된다면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봅니다. 요거 정말 문장 중요하니까 5개 문장 다 뭐가 되죠? 잘 정리해서 꼭 외워서 해줘야 됩니다. 오늘 거는 느낌이 아주 좋아. 이거는 한 2-3개 나올 것 같아. 자, 6번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 어디? 66 왼쪽 밑에. 66 왼쪽 밑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비율.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였죠.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 비율 등 옳은 것은 첫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심의를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얼마까지? 100분의 120, 66 오른쪽 밑에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 부른다. 됐죠?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용적률.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얼마? 2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 공급해줘야 된다. 인수자는 이거를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러면 뭐야? 100분의 120에 대한 부분 요거 120. 그 다음 여기 뭐야? 20에서 50. 그럼 120에서 20이니까 1번 정답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에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뭐다? 그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40에서 70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20에서 50인 거니까 20에서 50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67 오른쪽 밑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비율. 알겠습니까? 완화된 것에서 20에서 50이면 공공재개발. 완화된 것에 40에서 70이면 공공재건축. 알겠습니까? 그거 구분하시고. 일에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왜? 내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무시하잖아. 됐고요. 7번.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러면 70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시작.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부분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첫 번째, 시행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70페이지 왼쪽 밑에. 70페이지 왼쪽 밑에. 제가 이거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다음날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하는 얘기야.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제외됐다, 철회됐다, 투기과열중을 할 수 없다. 90일 이내에 뭐라는 얘기야? 손실보상 협의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 또는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해줘야 한다. 아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계산 착오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조서의 단순 정정이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었어. 그러면 신고하고 할 수 있겠지. 70일 왼쪽 밑에. 판결, 포기, 단순 정정. 됐습니까? 그 얘기. 3번 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지.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거라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공의 목적인 것이니까. 4번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맞죠? 지상권자 제외. 재개발은 지상권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거니까.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그런데 요번에 우리 문제의 작년에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분형 주택의 공동소유 기간은 보다 5년이 아니라 10년 범위 내로 시행자가 정하지. 작년도에 지분형 주택 공급의 전용 면적 규모를 물어봤잖아. 60 이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기간을 물어보지 않을까? 10년 이내니까 5년 이내 X라고 해서 5번 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 나와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챙겨놓고 확인합니다. 답은 5번. 8번 주택의 공급과 공사 완료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 공사 완료 틀린 거. 그러면 1번 봅시다. 66페이지 왼쪽 밑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66 왼쪽 밑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했다면 누가 우선 인수? 또 나왔지? 시도, 시군구장의 우선 인수. 정답은 1번. 됐습니까? 시도, 시군구 우선 인수. 그리고 인수한 인수자는 뭐다? 세입자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다. 소유자 토지 90미만, 주택은 40미만.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여야 한다. 아까 설명드렸고. 됐습니다. 답은 1번. 2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건 70페이지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그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간다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 가운데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원래는 준공인가 다음 날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많으니까 좀 더 나중에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해제 간주한다. 70페이지 정 가운데. 찾았어요? 그 얘기.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 주지 않는다. 맞는 지문. 70페이지 정 가운데. 조합은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71페이지 오른쪽 밑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수 위탁을 시장군수 등에게 하는 거지 직접 강제 징수할 수는 없죠. 조합은 행정청이 시군 등이 아니니까 징수 위탁. 그 다음에 4번 청산금 받을 자, 청산금 권리 징수할 권리는 청산금의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다음 날부터 5년. 정답은 1번. 그 다음 5번. 8번에 5번 질문 다 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물상대위. 71 오른쪽 맨 밑에. 됐죠? 75 건축법 주요구조부. 75 건축법 주요구조부. 모두 고른 것은 75 왼쪽 위에 내기 바보 지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주요구조부 고르라고 했어. 그러면 경계벽이 아니라 내력벽. 사익기둥이 아니라 기둥. 최하층 바닥이 아니라 바닥. 그리고 지붕틀은 맞지. 그리고 주의할 게 지붕틀이지 지붕이 아니야. 지붕틀이야. 알았죠? 그리고 오해 말 거 주계단. 작은 보 아니지 그냥 보. 지하층은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주요구조부야. X. 그렇죠? 그럼 모두 고른 거 리을 미음 1번. 됐습니까? 그 정도. 10번. 다중이용 건축물 완전 중요하죠 얘도. 다중이용 건축물 75 오른쪽 밑에. 75 오른쪽 밑에. 33의 기출로 유력하다. 그러면 하나 기억하실 거.
다중이용 건축물 나오면 일단 문종판, 운, 의숙인지를 봐보자. 문종판, 그러면 문종판, 판매시설. 그러면 다중이용일 수도 있고 얘는 준다중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1천 이상 5천 미만이면 준. 5천 이상이 돼야 다중이용입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아니죠. 기둥 거리가 20m인 거?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 됐죠? 75 오른쪽 밑에. 장례시설. 두 번째, 교노동 위관장. 장례시설은 1천 이상만 되면 다 준다중이용. 이건 다중이용 종류가 아니에요, 아예. 교노동 위관장이니까. 75 오른쪽 밑에. 6천이어도 1천 이상 됐으니까 준다중이용이지. 됐죠? 그 다음, 교노동 위관장 위. 이것도 준다중이용 팩터죠. 그러면 내용에서 준다중이용인데 16층도 안 됐고, 16층이 안 됐고, 뭐하죠? 5천도 아니고. 그리고 오해 말 건 위락시설 자체는 뭐가 되어진다? 준다중이용입니다. 교노동 위관장 위락시설은 1천 이상만 되면 준다중이용. 16층이 아닌 바에는. 그래서 뭐가 되죠? 5번도 준다중이용. 하지만 교노동 위관장의 교육연구시설은 면적은 안 나왔지만 16층 이상이 됐거든. 얘가 다중이용이야. 16층 이상 된다면 용도 안 따지고 다 뭐가 되어진다? 다중이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인 거죠. 면적이 얼마가 됐든 말건 뭐가 된다? 16층 이상이면 이건 그냥 다중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다중이용 존부를 구분할 땐 문종판, 운, 의숙인지를 봐. 문종판, 운, 의숙이면 1천 이상이냐 5천 이상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노동 위관장이 나오면 뭐다? 이거는 다 준다중이용이야. 16층 이상만 아닌 바에는. 이해가셨죠?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이다. 용도가 무엇이 됐건. 그러니까 4번, 5번은 뭐다? 장례시설과 위락시설은 무조건 준다중이용 패턴이니까 16층 이상만 안 나오면 무조건 준다중이용인 거야. 4번, 5번은. 알겠습니까? 2번은 16층 이상 됐으니까 다중이용인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 다음 주에 건축법 마무리하고요. 주택용어 좀만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날 10시부터 시작할 거고 어쨌든 6시 반 정도면 끝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시간 되시면은 오시면 되고, 아니 진짜야. 나중에 동영상 따로 보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건 알지만 이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 힘들어도 좀 나와주세요. 일요일날 볼게요.